아무런 과학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신문사 사장 몇 사람 모이더니 앞으로 한글 전용한다, 관로에 넣는다, 그 다음 동시에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등쇼핑이가 댕쇼핑이 되고 모태동이가 모재동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왔어요. 이게 앞으로 크나큰 이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흥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 집사람이 물건조선 갖다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못 읽겠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 중국에 대한 글인데, 중국의 현대사에 대한 글인데 왜 못 읽겠느냐? 장개석이라고 써야 될 텐데 장제서라고 쓰고 장경국이라고 써야 될 텐데 장뭐라고 쓰니까 이거 완전히 까먹어요. 이거 못 읽습니다. 지명과 인명이 현지음으로 되면 못 읽습니다. 그럼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현지 발음으로 써놓으면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망국적인 한글 전용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거기에 몇 가지 심리적인 게 있어요. 첫째는 미선입니다. 미선이라는 게 뭐냐? 지금 한글 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녀들한테는 한자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자기 아들한테는 한자를 열심히 가르치고 남의 자식 보고는 한자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미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만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고 남의 자식은 망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미선이에요. 미선. 또 하나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우리 흔히 생각하면 한자를 배경하는 게 독립운동하고 민족주의라고 착각을 하죠. 그것은 전제는 한자는 외국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예요.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2000년 중에 1900년 동안은 한자를 복용을 했다. 그럼 한자는 우리 국어죠. 국자죠. 동양삼국의 공통된 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외국어라고 또 해놓고는 한글 쓰는 게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독립운동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다. 한자 쓰는 놈들은 사대주의자다. 수구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딱 이념적으로 딱 가둬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한글 전용자들이 하는 표기법은 어떠냐? 호금도가 후진타오죠. 후진타오하고 관로하고 한글로 보험도로 쓰는 수준이다. 하도야마라고 써놓고 관로하고 어떻게 씁니까? 구산이라고 쓰죠. 구산. 요렇게 오바마라고 해놓고 관로 안에 O, B 뭐 요렇게 A, M, A 요렇게 친절하게 톤을 따라줘요. 이게 뭡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의 본명을 쓰지도 않고 남의 나라 대통령은 친절하게 관로 안에 넣어가지고 본명까지 써준다. 이게 사대주의죠. 자기 나라 대통령은 발음 부호라고 저까지 불러버리고 남의 나라 지도자는 친절하게 해준다. 친절하게 해준다.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또 한글 전용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게으른 자의 편리함입니다. 게으른 자. 한자 모르고 한글만 하는 거야. 거의 일주일이면 한글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명에서 발표하는 겁니까? 문명에서. 미국에서 자라난 이세들도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여기 휴가 나와가지고 한남대교 북단
했을 때 북단이라는 뜻을 모릅니다. 북단이라는 뜻을 모른다니까요. 이럴 줄은 알지. 그럼 이게 문명제죠, 뭡니까? 문명제. 그러니까 이것은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그리고 무식한 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한글주의입니다. 무식한 자. 조금 있으면 한국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면 문화어와 저속어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말은 문화어가 되고 한글 전용으로 가는 언어는 저속어가 돼가지고 한자를 쓰는 사람은 그 사회의 상류층이 되고 한글 전용하는 사람은 하류층이 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곧 벌어질 거예요. 이미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좋은 대학교 딱 나와가지고, 뭐 기자 되겠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한자 이름 좀 이렇게 서로 돌리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건 아닌데, 막 그림을 그리듯이 삐뚤빼뚤 쓰고 막 그 공포감이 얼마나 역력해요. 공포감이. 걔네들이 영어는 또 잘하죠. 잘합니다.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흔히 우리가 박정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대통령이 1970년대 초에 한글 전용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글 전용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가 이승만도 한글 전용주의자였어요. 더 올라가면은 최초의 한글 전용 신문이 있죠. 독립신문. 서재필 씨도 한글 전용. 이 독립운동, 개화운동 한 사람 중에 한글 전용주의자가 많아요. 왜 많으냐? 가만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가만보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문명자가 너무 많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글을 보급을 하자. 그래서 최초의 발단은 좋은 방향에서 나왔어요. 한글 확산이 문명 대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글 확산이 문명 대치다. 박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곧,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자기의 정책을 수정을 해요. 그게 요런 1972년 7월 2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민관식 문교장관한테 써준 메모가 있어요. 한문교육에 대한 나의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한글 전용에 관한 기본 원칙에는 하등 불변이 그러나 과거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 속에서 우리 문화가 발전되어 왔고 우리의 고전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도 한문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많으므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한자만은 중학교 이상에서 극히 제한된 수의 한자를 교육시켜 불편을 덜어주는 데서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나온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한문을 전공할 사람들에게는 아무 제한 없이 얼마든지 고전, 고문을 가르쳐서 대학자를 배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일반 사회에 나와서 실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라는 방침이라면 자연적으로 그 숫자는 대폭 제한되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일부 신문들이 쓰고 있는 한자를 전부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고 신문도 현재 사용하는 한자 중 한글로 써서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은 신문 자신이 스스로 제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